안녕하세요. 김직장인입니다. 이전에 산업공학과의 취업과 현실에 관련해서 제 의견을 한번 올렸었는데요. 많은 분들이 봐주셨고 여러 가지 의견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아주 객관적으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 곳이 어딘가요? 나무위키. 나무위키를 한번 같이 보는 시간을 가져볼까요? 우선 첫 번째 설명이 아주 인상적이에요. 산업공학을 가르치는 학과. 산업공학과니까 산업공학을 가르치는 건 당연한. 문서 작성자는 산업공학 전공자가 타 공학에 비해 전문성이 떨어지며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계속 어필하고 있다. 이거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말 참 이거 마음이 많이 아프고 자존심이 상하기는 하는데 틀린 말은 아니에요. 취업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맞고 어떻게 보면 아닙니다. 취업을 못한 상태라면 어렵다고 느끼고 있으실 테고 취업을 했다면 할만하다고 느끼고 계실 거예요. 산업공학과만의 취업의 난이도가 존재하는 거지 산업공학과 혼자 취업이 어려운 것은 아닙니다. 모든 학과가 취업이 다 어려워요. 이거 읽고 괜히 산업공학과 가면은 백수 되는 거야. 덜덜 떨지 마세요. 만약 산업공학과 전공자 혹은 전공하고자 고민하는 사람이 있다면 문서를 읽기 전에 두 가지를 말하고 싶다. 산업공학은 학교 간판에 영향을 많이 받는 것을 기억해라. 적어도 본인의 간판이 인서울 중위권 공대 또는 그와 맞먹는 지방국립대 수준이라면 하공대에 비해 취업이 안 되는 편이 결코 아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학과가 학교 간판의 영향을 많이 받아요. 학교 간판만 보고 실력이 평가가 되느냐? 고 묻는다면 아니라고 말할 건덕지가 없는 건 좀 아니긴 한데 자, 생각해 봅시다. 왜 학교 간판이 중요한가요? 이건 산업공학과만의 문제는 아니에요. 회사의 인사과에서는 계속 사람을 뽑아야 되는데 많은 지원자들 중에서 효율적으로 사람을 선택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사람 한 명 한 명 자세히 들여다보고 관찰할 수는 없으니까 일단 기준을 만들죠. 어느 학교는 오케이. 이 학교는 좀 안 되겠다. 일단 이런 기준이 정해진 이상 더 이상 주관적인 감정적인 평가는 없습니다. 그 회사 들어가고 싶으면 기준에 맞춰진 학교는 무조건 나와야 돼요. 필터링이라고 하죠. 필터링을 넘기기 위해 학교는 무조건 잘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기준은 공개가 잘 안 되어 있죠. 아이씨, 어떡하란 말이야. 그리고 두 번째로 비슷한 조건에 두 사람이 있을 때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더 좋은 학교를 나온 사람을 뽑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일단 어느 정도 검증이 되었다고 보는 거예요. 고3부터 수능 공부를 열심히 했을 확률이 높을 것이고, 그리고 더 좋은 대학교에서 더 좋은 교육을 받았을 확률이 높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굳이 고등학교에서 대학교에서 검증된 인력을 다시 테스트하는 것은 시간 낭비, 돈 낭비라는 인식이 많아요. 문제라고 생각하지만 고칠 수 있는 힘이 저한테는 없죠. 이게 사실 좀 우리나라 기업의 채용의 문제이긴 한데 좋은 학교를 나왔다는 것이 좋은 인력이라는 걸 증명하지 못한다는 걸 알면서도 딱히 다른 방법을 찾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일단 이 문제는 넘어가겠습니다. 산업공학과의 연구 분야인 최적화, 데이터 마이닝, 금융공학, 기술경영 등은 대부분 각광받는 분야들이다. 아니, 나는 생산관리와 품질을 주로 했는데 각광받는 분야가 아니었나 보네요. 도대체 뭘 한 거야? 기업에서 해당 직무를 가려면 대부분 최소 석사 졸업을 요구하는 등 학사로서의 전문성이 떨어지는 것은 사실이나 전공자로서의 전문성이 떨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사료된다. 그렇네. 한공 학사가 낄 때가 아니었군요. 어느 정도 인정합니다. 더 어려운 분야들이 산업공학 과목 중에서도 좀 어려운 부분에 속해가지고 보통 학생들이 기피하는 분야이기도 해요. 역시 대학원생 정도는 돼야 명함 좀 내밀 수 있는 분야였네요. 소년이 잘못하면 소년원을 가고 대학생이 잘못하면 대학원을 가고 학부 과정에서는 같은 공대 내에선 여러 공학들 중 공부 난이도가 낮다고 여겨지는 편이다. 다른 여러 공학들과는 달리 기초과학 분야에 많이 접근하지 않고 있고 대부분 수학이나 경영에 집중하여 그 수학도 주로 미적분보다 통계가 자주 사용되며 인간이라는 특성이 포함되다 보니 사회과학의 측면에 있어서 공대 내 인문계열이라 봐도 될 정도. 이것도 인정합니다. 그렇다고 공부가 쉽다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통계도 꽤 수준급까지는 배우고요. 실제 품질관리 업무에서 통계적인 기법이 많이 사용됩니다. 통계 꼭 중요해요. 꼭 공부해야 돼요. 인간공학이라는 것도 배우긴 배우는데 굳이 생산관리가 끼어들 자리는 아니에요.
산업공학을 마스터한 컨설턴트 정도는 돼야 인간공학이라는 걸 써먹을 수 있죠. 신입사원이 들어와서 한다는 말이 제가 효율적인 일자리를 하도록 만들어 드릴 테니 이제부터 제가 알려드리는 가이드대로 일을 해보세요. 야, 쟤는 뭘 전공했길래 저렇게 나대고 있어? 산업공학이랍니다. 내보내. 하지만 컴공과 통계학과 다음으로 코딩으로 씨름해야 하는 학과인 만큼 코딩에 소질이 없다면 학부 시절부터 어려움을 느낄 수 있다. 코딩에 소질이 없는 걸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전 코딩에 소질이 없었는데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지금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로서 월급 루팡을 하고 있습니다. 동료들아, 미안하다. 그 버그는 내가 만들었지만 난 다른 프로젝트로 도망가겠다. 죄송합니다. 코딩은 산공에서도 배우긴 하는데 좀 얕게 배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코딩으로 진짜 먹고 살고 싶으신 분들은 각오하고 별도로 혼자 열심히 공부를 하셔야 합니다. 코딩엔 천재들이 너무 많아서 그거를 뛰어넘기가 좀 힘들어요. 그 뒤에는 대학원 과정에 대한 설명인데 대학원 가면 좋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역시 대학생이 잘못하면 대학원을 가야죠. 안전공학, 인간공학, 품질경영, 최적화, 시뮬레이션, 금융, 데이터 마이닝, 기술경영, 생산, 물류 등등 산업공학은 정말 다양하게 나온다. 그래서 연구 분야를 고르기도 어렵다. 내가 하고 싶은 거 고르기 어려운 거는 학사도 마찬가지죠. 대학원 나와서 학자, 교수가 되고 싶다면 가장 흥미있는 분야를 고르면 된다. 하지만 취업이 목표라면 트렌드를 따라가는 것도 방법이다. 2016년 현재에는 인공지능과 빅데이터가 트렌드이므로 취업을 위해서 데이터 마이닝, 최적화, 시뮬레이션 등을 추천한다. 2016년이라니 내가 도대체 언제 문서를 읽고 있는 거죠? 산업공학을 제대로 하려면 대학원 가라는 말이죠. 산업공학을 고른 때 잘못을 했으니 대학원에 가라는 말이죠. 인정! 요즘 트렌드는 뭘까요? AI인가? 반면 일반적인 산업공학 학부 전공자들은 취업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는다. 원인은 공학임에도 불구하고 전문 분야가 빈약하다는 데 있다. 다른 공학은 전공자를 뽑아야만 하는 산업이 명확하다. 건설업체에선 토목과 건축 분야를 반드시 채용해야 하며 화학회사에선 화공 전공자를 반드시 뽑아야 한다. 실무에 필요한 지식과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 기술 인력 수를 늘려야 하기 때문. 하지만 산업공학과는 다른 이공계나 상경계와 겹친다. 뭐 겹친데. 계량경영학 우알이죠. 우알은 경제학과나 경영학과를 뽑아도 되는 분야이고 품질관리나 생산관리는 다른 이공계를 뽑아도 된다는 인식이 있기 때문이다.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과 비슷하죠. 회사에서 생산관리를 뽑을 때 제품을 잘 아는 기계과나 타 공대를 뽑아서 생산관리를 가르칠 것이냐, 생산관리를 잘 아는 산업공학과를 뽑아서 제품을 가르칠 것이냐 고민을 하게 되는 부분이에요. 특히 산업공학과가 강점으로 삼는 분야인 물류나 생산 분야는 회사마다 스타일 차이가 심하여 산업공학과의 원론을 적용하기가 힘들다. 맞는 말입니다. 물류나 생산 분야는 특히 뽑을 때도 문제지만 개개인으로 봤을 때 다른 회사로 이직하기가 좀 애매해요. 나는 이 회사의 시스템, 특성에 녹아든 스타일의 사람으로 성장하고 있었는데 다른 회사는 다른 시스템, 다른 프로세스로 일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다른 제품이잖아요. 다른 공정으로 태우고 일을 하고 있었을 거고 내 경력을 100% 적용하기가 힘든 점이 있습니다. 품질관리나 생산관리 중 공정관리의 경우 현장에 대한 지식이 중요하기 때문에 제품의 지식이 많은 해당 전공자들이 잘한다. 그래서 많은 산업공학 전공자들이 타 공학 분야를 함께 공부하는 이유가 된다. 제가 산공은 부전공이나 복수전공이 많다고 말씀드렸었죠. 다른 이런 지식적인 갈증 때문에 복수전공, 부전공을 좀 하긴 하는데 타 공학을 같이 하는 건 참 어렵기도 하고요. 메인 전공인 상공도 소홀해질 수 있는 단점이 있습니다. 취업 이후 승진에 있어서 기업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 공장이나 연구직, 설계 직렬에서 전문성을 닦게 되는 다른 분야에 비해 전문성이 떨어지는 편이다. 중소규모 기업뿐만 아니라 대기업도 산업공학에 대해서는 이해도가 좀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냥 산업공학 하는 사람들은 뭘 해도 잘하잖아. 나는 이상한 상상력을 가지고 있어요. 아무데나 막 보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적응을 못하겠죠? 보도 듣도 못한 화학기호 나오고 신소재 나오다 보면은 다수의 상공 사람들은 이건 내 적성이 아니다. 또는 상공을 해서 얘가 이 꼴이 났구나. 이지롤이 되는 거요. 인사과들 반성 좀 하세요. 공부 좀 해. 그러나 당장 대기업의 품질, 생산, 물류 등 부서는 산업공학과가 주류를 이룬다. SK, 삼성전자와 같은 대기업 생산 품질 책임 연구원들의 전공에서 알 수 있는 사실. 아주 즐거운 문장이네요. 품질 분야에서 통계로 사용하는 것이 일부다. 모든 품질 직무에서는 통계는 기본 중에 기본이다. 품질에서 통계를 여러 방면으로 사용하지만 제가 본 것
중에 가장 잘 쓰는 방법은 남들을 설득하는 데 사용하는 겁니다. A라는 제품을 개발해서 이제 최종 테스트를 해야 되는데 품질에서는 신뢰성 테스트라는 1000시간, 5000시간 이런 식으로 연속으로 작동시켜서 하는 테스트를 하게 됩니다. 이 시간 동안 불량이나 고장이 안 나야 비로소 양산을 시작할 수 있는 최종 판정을 내리는 관문이죠. 근데 이때 개발자 입장에서는 시간이 너무 많으면 좀 걱정도 되고 좀 불안하겠죠. 아니 무슨 테스트를 5000시간이나 하냐. 이거 빨리 만들어서 고객사에 팔아야 되는데 5000시간이 너무 길다. 100시간만 해도 충분하지 않냐. 그럼 품질부서에서는 통계 자료를 가지고 와서 우리 보증기간은 5년이고 이 보증기간 안에 불량이 0.00 몇 % 나오려면 이런 공식에 의해서 최소한 5000시간 이상은 내부 테스트, 신뢰성 테스트를 해야 합니다. 그렇게 말하면 다들 올 셧업이에요. 누가 거기다 반박을 하겠어요. 설사 저 통계 공식이 조금 틀렸다고 한들 아무도 반박 못합니다. 왜? 개발자 말대로 시간을 줄였다가 나중에 고객사에서 불량이 터질 때 개발자 말 들었다가 테스트에서 이 꼴이 났다 이렇게 반격이 오거든요. 대기업에서 데이터를 활용하고자 하는 의지가 매년 강해지고 있다. 산업공학과가 강점으로 삼는 분야를 이론과 괴리가 있다고 제쳐두고 산업공학과를 전문성이 없다고 표현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모든 학문은 실무와 차이가 있기 마련이다. 나이스! 여기까지 읽어봤습니다. 어느 정도 도움이 되셨나요? 마지막으로 산업공학 출신 성공자들 리스트가 붙어 있어요. 즐거운 마음으로 내 미래가 이거구나 하고 한번 훑어봅시다. 고동진 성균관대학교 산업공학 학사, 기업인, 삼성전자 무선사업부 대장이었죠. 동진이 형 갤럭시 만들었잖아. 정몽구 한양대학교 공업경영학과 현산업공학과의 전신, 기업가. 정몽구님 현대자동차 회장이시죠. 팀쿡 5번대학교 산업공학 학사, 애플 대장이죠. 팀쿡님. 쿡쿡. 다른 분들은 뭐 하시나 볼까요? 국회의원, 코미디언, 강사, 가수, 국회의원, 기업가, 방송인, 범죄자. 어느 학과를 가든 그 학과의 단점과 장점이 보이기 마련입니다. 산업공학을 했다고 말 쫄지 마시고 열심히 하시면 여러분들도 좋은 결과가 있을 겁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직장인이었습니다.